일단 뭐 이렇게 하늘 가까운 곳에 올라 내 누구인지 묻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가기 전에 뭐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차마고도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KBS 다큐멘터리인데 그 5,000km의 그 긴 여정 차를 생산해서 이런 티벳까지 가는 긴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티벳에서의 7일의 뭐 7년간이라는 이 브래드 피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렇게 어,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영화가 이건데 이런 티벳과 관련된 영화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는 데서 이제 개봉을 해서 봤는데요. 영혼의 순례길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예, 예, 1년 동안에 약 2,500km의 예, 예, 접니다. 거리를 오늘 항모 공방하고 일개를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걷는 어, 뭐, 잠깐 그런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입니다. 음.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대부분 다 이제 네. 아니, 티벳 틀어놓고 이렇게 아니면 이제 녹음하실 네팔 수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그 그, 우리 이런 맑은 영혼을 가진 그냥 그리고 열로만 넣어 있습니다. 내세를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이렇게 예, 어, 예, 예.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삶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곧 올해 58살로 이때까지 뭘 하며 살아왔나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렇게 좀 써봤는데요. 쉬거나 돌아갈 줄 몰랐고 그냥 빠르게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없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 최상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막히면 뚫고 끊기면 잇고 마치 정거장 없는 그냥 전용 도로처럼 이렇게 숨가쁘게 벅차게 달려오고 살았는데 그런 아까 봤던 그런 영혼의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정말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이 내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좀 남은 앞으로의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욕심일까요? 하여간 뭐 한 20년이 될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좀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뭐 대학에 근무하는 바람에 영구년이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1년 동안 좀 안식을 하면서 좀 쉴 수 있어가지고요. 그런 뭐 성찰과 사고 좀 이런 것도 하면서 좀 천천히 좀 걸으면서 어, 제 삶을 좀 되돌아보고 앞을 좀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벳 아니면 네팔인들의 삶이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히말라야를 가자라고 해서 가기 전에 뭐 책을 한 이렇게 두세 권 정도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이 김정은 선생이라고 대학교 교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학 교수를 때려치고 그림 그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요.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연재도 하고, 아니면 뭐, 여행의 기술,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메모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좀, 내용이 굉장히, 뭐, 많은 분량의 메모가 돼가지고, 잠깐 소개하면, 한 가지만 옳다고 확신에 찬 이들이 좀 제일 무서운 사람들 아닐까. 자기 겸손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뭐 일반에서 공부하는 영향도 좀 있고 그런데 좀 저는 겸손의 미덕, 겸양의 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을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타인의 그 질투심을 자극해서 해코지 당하는 일을 피하려는 비겁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삶하고 정말 그게 그렇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메모장에 좀 남겨보기도 했고요. 또 이런 메모도 좀 해봤습니다. 걷기는 외로움에 대한 강력한 수단이다. 이 격한 외로움은 걸음이 멈춰졌을 때 일어날 것이고
거기 어둠이라도 더해지면 그 극한 외로움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지만 뭐 술 한 잔 하면서 의지도 해보겠지만 이런 히말라야 가서 찬 이불 속에 들어가면 더 외로워질 거고, 그런 것들이 뭐 걸으면 다시 잊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히말라야 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히말라야 제일 가기 좋은 계절이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그 우기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지나서 11월 달이 최적기인데, 그래서 워낙 10월 중순에 떠나려고, 추석 지나서 떠나려고 그랬는데, 학교에 좀 일이, 꼭 제가 있어야 될 일이, 뭐, 박사과정 심사,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추석 직전에 떠나가지고, 이 히말라야를 가게 됐습니다. 네. 가기 전에 또 히말라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런 책들 빌려가지고 좀 읽고 갔고요. 그래서 히말라야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모르고 오늘 아마 이렇게 모이신 것도 제 인생, 제 얘기보다는 히말라야 궁금하셔가지고 모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갔던 거는 안나푸르나 트레킹이라는 코스입니다. 사실 네팔이, 조금 이따 지도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렇게 동서로 좀 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로는 중국, 옆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부탄, 뭐 이런 나라랑, 그리고 밑으로는 방글라데시, 밑으로도 인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지붕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간 거는 네팔 북중부에 위치한 안나푸르나라는 산입니다. 거기는 사실 안나푸르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8,000m 봉우리가 한 개 있고요. 그게 안나푸르나 제1봉이라고 부르는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7,000m급 봉우리가 한 13개 정도 있고 6,000m급도 16개로 이루어진 정말 대산군이라고 부르는데요. 큰 산들이 쭉 들러서 있고, 그 중에서 안나푸르나라는 거는 산스크리트어로 풍부한 음식 뭐 이래서 하여간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산이 안나푸르나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그런 봉우리입니다. 8,091m. 뭐 또 그 옆에 이 다울라길이라든지 아니면 마나술루라는 봉우리도 있고 해서 그 근처에 가면 이 다울라길이라든지 마나슬루도 보이게 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제가 갔던 거는 요 안나푸르나라는 거고, 안나푸르나를 가기 위해서는 요 포카라라는 시에 가서 이제 보통 하루나 이틀 준비를 하고 안나푸르나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포카라 시내도 사실은 한 700m, 750m 고지라서 이 멀리 있는, 날이 좋을 때는 멀리 있는 그 안나푸르나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스모그가 사실 네팔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안 돼서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스모그 때문에 날이 흐린 날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여간, 좀 실제, 이 포카라에선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네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동서로 길게 생긴 나라고요. 전 세계에 8,000m급 봉우리가 16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네팔에 8개 있다고 그러고요. 파키스탄에 뭐 5개, 중국과 뭐 이런, 여기 방글라데시, 부탄 뭐 이런데 총 합쳐가지고 16개가 있는데, 뭐 제일 높은 게 뭐 잘 아시다시피 8,848m. 제가 네팔 갔더니 네팔 술 이름이 8848이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아냐 그러니 그게 이제 에베레스트 높이라고 그러는데, K2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등산복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게 8,600m 등등 해서 오늘 말씀드린 안나푸르나가 8,091m로 이렇게 네팔의 중부 지역에 여기 이렇게 있는 산이 안나푸르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m, 6,000m급의
한 20여 개의 산들이 요거를 이렇게 꼭 둘러싸고 있어서 포카라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 안나푸르나입니다. 근데 사실 네팔에서는 이 3대 트레킹 코스가 있어가지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랑탕 트레킹 지역, 그 다음에 쿰부 히말,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끼고 트레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나푸르나가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 개의 그 트레킹 코스 중에서 좀 제일 쉬운 코스가 이 안나푸르나 코스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하고요. 저처럼 초보자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게 요 안나푸르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카라 시를 얘기했는데요. 이 네팔은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서 중앙 쪽에 카투만두가 이제 네팔의 수도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약간 서북쪽으로 뭐 제가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로 한 25분 걸리고, 근데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비행기 아니면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네팔 카트만두에 가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이동은 보통 버스나 비행기를 이동하게 되는데,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분이면 날라서 가는데 버스를 가면 9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화장실이 짧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요. 가다가 휴게실에 2번뿐이 안 쓰고, 그래서 이번엔 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좀 가려고 그랬었는데 혼자서 가는 거라서. 근데 그걸 버스 영 자신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 포카라라는 곳에서 내려서 이제 이게 맞아.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뭐 떨어져서 50% 이상 됐다. 그때 한 번씩 뛰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즐거운 게 맞아. 그냥 체력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저 죄송하지만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음성은 어느 거로 하는 건지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화면 터치하면 약간 밑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나푸르나 산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나푸르나 산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안나푸르나 생추어리라고 해서 안나푸르나 성역이라고 하는 분리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나푸르나 자체가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성적인 산이고, 또 하나가 그 산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푸르나가 8,000m로 있고 제2봉, 제3봉, 제4봉, 강가푸르나, 안나푸르나 사우스 그래가지고 남봉이 있고 뭐 틸리초, 히운출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차푸차레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마차푸차레가 아까 제가 왼쪽 위에도 요 그림, 제가 붓으로 아까 그린 그림인데요. 요게 마차푸차레 봉우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 봉우리 끝이 꼭 그 생선의 꼬리 지느러미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피쉬 테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산 봉우리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프스의 마터호른이라든지 뭐 아마다 블람이라든지 해서 세계 3대 미복이라고 불리우는 봉우리가 이 마차푸차레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 히말라야 와가지고 다 마차푸차레 뭐 이것만 찾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네팔인을 네팔리라고 하는데, 네팔리들의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의 원점이고 성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서 좀 보는 게 굉장히 그거였고요. 근데 사실 히말라야 아까 3대 트레킹 명소로 불리운다고 그랬는데, 이 전체 지금 보시는 지도가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요 안나푸르나 서킷 트랙이라고 해서 요 지금 밤색으로 보이는 요게 안나푸르나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나푸르나 제1봉 8,000m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제3봉, 4봉, 제2봉 이렇게 있고 뭐 마르디 히말이라는 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니기리 히말이라는 산이 여기 있고 하여간 이렇게 삥 둘러서 큰 산들이 있는데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코스로 제일 유명한 거는 먼저 안나푸르나 서킷 트랙 그래가지고 요 밤색으로 요걸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트랙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BS 명산에서 안나푸르나 이렇게 서킷 아니 그 트레킹 하는 게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요 서킷을 돌더라고요. 그리고 서킷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아까 생츄어리라는 성역, 안나푸르나 성역에 관심이 있었고 안나푸르나 성역은 요 안나푸르나 제1봉 그다음에 마르디 히마리안 산 요 사이를 끼고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코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요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요 고레판이라는 데 가면 푸닐 전망대가 있어서 여기서 요 산들을 다 전망할 수가 있어서요. 여기 가는 코스가 또 개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차푸차레라는 산이 여기 있는데 요 산을 가서 보고 오는 코스가 마르디히말 코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코스 여기 뭐 무스탕 해가지고 어퍼 무스탕 가는 코스들도 있고 뭐 초록색 이런 코스 되게 많아서 사실 아까 포카라라는 곳에 가면 관광회사가 거의 10집에 하나씩 관광회사들이 있고 이런 트레킹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런 뭐 반나절 코스부터 해서 뭐 1박 코스, 2박 코스부터 해서 10몇 박, 뭐 20몇 박 코스까지 코스들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는 여기서 요 마르디 히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요 파란색을 타고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데를 갔다가 다시 요 노란색을 타고 요 푸닐 전망대에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생각을 하고 요 코스를 짜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요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하여간 요 네팔의 중부에 있는 딱 중앙쯤에 있는 게 지금 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코스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세 군데를 갔다 오는 걸 목표로 해서 다녀왔고요. 가기 전에 포카라에서 뭐 한 2박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배낭을 메고 이렇게 등산 스틱을 짚고 있는 요 사진을 하나 찍어서 나는 사실 이 마차푸체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안나푸르나 제1봉이 여기 있고 요게 이제 그 안나푸르나 사우스라는 봉우리인데 거기 갔다 올 테니까 좀 그림 좀 하나 그려달라 부탁을 했더니 여기 포창선 해서 2023년 10월에서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림도 하나 그려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화실에 계시는 분이고요. 하여간 제일 만나고 싶었던 게 저는 피시테일이라고 하는 마차푸차레로서 이 마치 물고리 꼬양 모양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 힌두교 신들 중에서 시바신에 봉헌된 산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6개 봉우리 8,000m급 봉우리를 다 등반해가지고 이렇게 완주인가요? 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마차푸차레 산은 영적인 산이기 때문에 입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출발을 해서 요 산을 이렇게 넘어서 요 근처까지 가서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참을 내려와서 다시 뒷길로 해가지고 이 옆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보고 오는 코스 이렇게 해서 안나푸르나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마르디 히말이라는 요 마르디 트랙이라는 게 요 마차프차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산이라서 조금 이따가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가 실제로 그 마르디 히말 뷰 포인트라는 데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새 사진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요. 좀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찍은 건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주문하고 간 그림이랑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요 근처에 가서 첫 번째 마차프차를 보고 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의 관광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합니다. 뭐 해초 여행사니 뭐 무슨 여행사니 이런 산악 전문 여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팔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갔다 오는 코스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그게 싼 게 한 499만 원, 비싼 거는 뭐 699만 원, 뭐 그래서 내려올 때는 헬기 타고 내려오는 코스도 있고 뭐 많이 그렇게 있는데, 저는 모든 걸 제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다녀오게 됐고요. 요 말씀드린 대로 포카라라는 곳에 출발을 해서 먼저 이거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 계획이었는데요. 요 담프스라는 곳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포레스트 캠프라는 곳에 가서 이틀째 자고, 3일째 요 로우 캠프라는 데 가서 자고, 4일, 하이 캠프라는 데 가서 3일째 자고, 4일을 뭐 여기서 자고, 이렇게 해서 마르디 히말 마차프차를 보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요 ABC를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요 푸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해서 총 2주에 14일의 그 계획을 짜고 요 세 군데를 도는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제가 25일 날 출발을 했고요. 10월 19일 날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출발하기 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책자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뭐 종교가 어떻고,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고, 뭐 가서 가야 될 것, 그 다음에 제가 걸어야 될 코스가 뭐 이렇게 해서 마르디 히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ABC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푸닐 갔다가 온다, 뭐 이런 그것도 준비를 하고, 전체 일정표 첫날부터 13일째까지의 일정표도 짜고, 아까 보여드린 계획도 세우고, 준비물들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책 보고 뭐 인터넷 자료 보고 해가지고 준비해서 뭐 고산증도 대비를 하고요. 기상 변화, 뭐 배낭 꾸리기 등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유심칩은 어떤 걸 사용을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여기는 비자를 미리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도착 비자라고 해서 그 공항 내에서 비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받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카트만두에서 머물 숙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네팔리들의 그런 생각들,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옛날 그런 뭐 유적지 같은 것들, 여기도 유네스코 유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좀 보고 그런 거 좀 계획을 세우고요. 포카라라는 곳에 가서 또 2박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등산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루 이동 거리가 몇 킬로 나오고 어떤 경로로 가고, 거기서 중간 경로들이 각 뭐 몇 시간씩 걸리고 몇 분씩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책자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요 책을 보고, 왜냐면 제가 관광회사로 간 게 아니라 제 혼자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혼자 가다 길이라도 잃고 그러면 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갔었습니다. 들리시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 괜찮으십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네팔리들의 이해를 좀 하나 하자는 것에서 그분들은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세보다는 내세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해서 현세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장례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서 조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화면이 좀 조그맣긴 한데요. 새들이 이렇게 해서 먹어서 하늘을 문다는 예, 그거 예.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뭐 인터넷 요런 홈페이지에 보면 요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못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고산지대에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이 실제로 막 이 독수리가 이 시신을 막 쪼는 장면들이 나와서 요 밑에 이렇게 시신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 좀 극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거는 이제 그 티벳처럼 고원에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마차프차레 같은 그 산 꼭대기에다가 시신을 올려놓는 데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뼈만 남도록 하고 그 뼈를 다시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그걸 다시 자연에다 돌려준다. 이게 이제 그 조상의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네팔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파슈파티나스라고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고 시내에서 한 20분,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힌두 사원이 있습니다. 네팔인들의 80%가 힌두교인데요. 힌두 사원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얕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서 직접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터가 쭉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참나무를 4단 정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시신을 올려놓고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타면 그 뼈를 가루를 내가지고 요 그냥 강가에다가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원에서도 굉장히 뭐 볼 것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엿보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포카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까는 카토만두였고요. 포카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나푸르나 전체를 이쪽 저쪽으로 막 떠나는 트래커들이 굉장히 많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숙박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런 장비들 뭐 유심 칩도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비들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짝퉁이라고 불리는 그런 브랜드를 걸어놓고 옷들을 팝니다. 저도 나중에 보시면 제 초록색 자켓이 있는데 너무 싸가지고요. 우리나라 돈 한 2만 6천 원 정도 주니까 고어텍스 기질에 아주 좋은데 이제 짝퉁이라서 이게 사면 안 되는 건데 뭐 하여간 외국 애들도 다 여기서 사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잠바 사서 입고 갔는데 하여간 여기서 뭐 모든 장비들을 뭐 배낭부터 스틱부터 뭐 물통 등등등 많은 장비들을 다 판매를 합니다. 우리나라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나요? 이게 품질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네, 좋다고 나왔습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 상품으로 가면 이 푸닐이라는 곳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많은데 저도 오른쪽, 왜냐하면 이 마르디 히말 요 마차프차레에 가는 게 제일 목적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코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첫날 여기서 자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기서 자고, 자면서 한번 갔다 오고, 네, 내려오는 뭐 5일 코스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30분 지났네요.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요 택시로 여기 네, 이제 이동을 했고요. 출발 준비를 하고 이게 관광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보시면 그 포카라에 한국인 민박집이 있는데 그 민박집 사장이 한국인들은 다 흡수를 해가지고 다 산 트레킹을 보내주는 그런 민박집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민박집이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 가는 게 좀 싫고 뭔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아예 거기는 뭐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하여간 혼자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택시도 여러분들 우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 어디에 가면 다 이런 그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콜택시 같은 택시 기능이 있는데 여기도 뭔가 무슨 타나인가 뭐 하는 그런 우버 기능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하니까 한 1시간을 넘게 가는데 택시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뭐 정도뿐이 안 나오고 하여간 그리고 택시 타고 혼자서 갔습니다. 근데 대해서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저 대신 등장할 그 곡인데요. 여기가 입구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있는 데가 나오고 능선을 그래서 첫날 계획은 여기 요 패디라는 곳인데 거기서 시작해서 포타나 뷰포인트까지 한 6.5km 정도를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갔고요. 뭐 처음이라서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리면 곳곳에 제가 이런 배낭에다 태극기 마크도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팔 기후는 아열대 기후라서요. 이 아래 동네는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짧은 바지, 짧은 팔 입고 특히 챙이 긴 챙을 쓰고 이렇게 가서 산행을 했고요. 드디어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처음 묵었던 곳이 여기서 점심을 먹었네요. 요 중간에 식당이 나와서 여기서 점심을 이런 스파게티, 치킨 스파게티 시켜서 먹었고요. 잠자리들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첫날 묵었던 곳입니다. 워낙 단푼스를 목적으로 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한 걸음 더 갔습니다. 그래서 한 4, 50분 더 가니까 굉장히 깨끗한 숙소가 나와가지고요. 아이, 더 가지 말고 깨끗한 숙소에서 좀 자자. 그래가지고, 이런 숙소입니다. 그래서 잔디도 잘 깔려있고, 전망이 여기가 뭐 기가 막혀가지고요. 전망에서 잤고요. 여기가 이제 식당이고, 제 방을 101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1호를 들어왔는데,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면, 이렇게 보통 다 침대가 이렇게 2개씩 있는데 침대가 간이 침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좋은 침대고요. 또 여기는 또 이런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샤워실 뭐 변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구성된 게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그러는데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00 그래서 한 6,000원 정도에 하루 잘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이렇게 뭐 피자 저녁 식사를 시키고 맥주도 하나 시켜서 달을 보면서 먹었는데 사실 이날이 딱 우리나라 추석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달 뜨는 걸 한번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요게 제가 가고자 했던 마차프차레라는 산이고요. 안나푸르나 제3봉 제2봉, 요게 4봉, 제2봉, 요게 제2봉입니다. 뭐 그렇다 그러고, 요 구름 위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조상님께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하여간 경치가 너무 끝내주는 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 아까 마차푸체라는 산이고 여기 안나푸르나 제1봉, 여기 안나푸르나 사우스, 제3봉, 4봉, 제2봉이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이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소개할 때 포카라에 굉장히 많은 그 관광 샵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담푸스라는데 정말 반나절 걸어 올라와서 자는 곳만 해도 이렇게 멋진 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저처럼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2주 동안 이렇게 돌고 3주 돌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반나절 여기 올라와서 이런 거 보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게 곳곳에 그런 뷰 포인트들이 있어서 거기에 숙소하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 있더라고요. 너무 긴가요? 지금 40분 지났는데 김근 교수님 이거 시간을 어느 정도로 끝내면 좋을까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김기훈 교수님, 예. 할 만큼 하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초반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어차피 한 2시간 정도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대로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원래 제가 볼 9시부터 때는 우리가 들을 사람 다 들을 10시까지, 것 같고, 네. 9시부터 우리가 해가지고 10시 정도까지 했는데, 네. 오늘 8시로 땡겼으니까 그 10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빨리 네. 끝내겠습니다. 근데 대신 교수님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안 제 그렇고, 제자랑하고 있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혹시 일 있어서 빠질 분들은 중간에 나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네. 멀리 갔다 오신 거, 네. 할 만큼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됐습니다. 거기서 아까 좋은 숙소에서 자고 이제 둘째 날은 포레스트 캠프라고 여기까지 가는 고도가 2,500m까지 가는데 실제 이동 거리는 한 14km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6시간이면 가겠지 그랬는데 사실 한 8시간 정도 걸렸고요.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시나 5시 되기 전에 일어나서 6시 이제 식당 열면 먹고 한 7시 출발 이러는데 첫날은 한 8시에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한 저녁 5시쯤 돼서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먹었고요. 요런 곳곳에 이런 가고자 하는 요 간판들이 아주 옛날식 간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거 보고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등산로가 좀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너무 제 목소리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나무가 풀과 꽃이 나무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자랄 정도로 그냥 정글이더라고요. 실제로 네팔 사람들도 정글이라고 그러고 한 2,000m부터 한 3,000m까지 한 1,000m 구간이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습기가 굉장히 많고요. 혹시 거머리라고 아십니까? 다들 옛날 사셔가지고 알 것 같은데 흡혈 거머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그 지렁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와 여기 이 정글 안에는 그 거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또 낮 되면 비가 좀 내려오는데요. 그 두꺼운 판초이를 입었는데 판초이를 뚫고 뭔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손 넣어서 보면 거머리 있어가지고 막 그거 띄어내고 막 하여간 굉장한 정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걸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시 반 5시쯤 요 포레스트 캠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곳이 곳곳에
이런 롯지들이 모여있는 롯지들이 마을이 있고요, 굉장히 빌리지가. 오인주민에게 그게 있네요. 한, 거의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한 여기서 10채 정도가 있었고요. 거의 다 뷰가 좀 비슷한 좋으면 구조의 좋을 비슷한 것 같아서 형식으로 되어 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걸어서 올라가서 아마 좀 제일 끝에 지나쳤을 있는 롯지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조그만 롯지였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재래식.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데 가면 요 좌변기도 놓여져 있고요. 샤워실은 이렇게 왼쪽 토일에 오른쪽 샤워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재래식 그 일회 가스 이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간 여기서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갑자기 그 샤워하겠다고 해가지고 샤워하려면 또 한 3,000원 돈을 내거든요. 그 내고 이제 옷을 벗고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막 요 양철 사이로 막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 키는 거를 알려줬는데 키면 조금 켜졌다가 꺼지고 그럼 막 추워서 이러다가 또 뜨거운 물 켜서 좀 약간 물 너무 키면 또 꺼지고 막 이거를 수차례 반복을 하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물거머리들이 이 벽에 막 수마리가 붙어가지고 씻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 붙어가지고 막 또 피 빨아먹고 있고 막 하여간 그래서 이제 다 씻었는데요. 수건을 들고 닦으려고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좀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근데 또 꺼지고 막 이러는 바람에 하여간 막 그 벌벌벌 떨면서 샤워를 마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크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몸살 걸리게 됐는데 하여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요분이 이제 요 롯지의 사장이었고 숙박비하고 식사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500 루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입니다. 숙비 룸이 요 400이고 뭐 맥주까지 다 마시고 아까 그런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잘 수 있어서 하여간 히말라야 트레킹은 하루에 많게는 우리나라 돈은 5만 원, 적게는 지금처럼 한 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머물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은 요 하이캠프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가 이제 캠프가 있는 마지막이고요. 그 이상은 캠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여기서 하루 자면서 가서 마르디히말 베이스 캠프라는 곳까지 가던가 아니면 그 중간에 저는 그 뷰포인트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사실 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요 하이캠프라는 목적지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3일째를 하이캠프에서 자고 여기 갔다가 다시 와서 하루 쉬고 4일째까지 있다가 이렇게 올까 그랬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더 여기서 묵으면서 여기 하이캠프라서 3일간 있게 되는데요. 7.6km인데 거의 6시간 걸린다고 하고 이게 계속 오르막이라서 사실 이 고지에 가게 되면 하루에 1km 이상 고도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제가 욕심을 내서 1km 넘게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식사는 어떤 거 나오냐 그러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국 같은 것도 이렇게 시켜서 먹었고요. 아니면 요 습 같은 경우 이렇게 시키고 네팔리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 이렇게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아침 블랙퍼스트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차 한 잔에다가 요 튀김빵에다가 감자튀김, 계란 이렇게 나오는 게 아침 식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롯지마다 이런 메뉴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피자부터 아까 얘기한 뭐 블랙퍼스트부터 시리얼, 빵 종류도 많고요. 누들, 스파게티,
그다음에 만두, 피자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 이 메뉴가 히말라야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다 달라서 올라갈수록 가격이 조금씩 비싸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기 가면 이제 한 음식 하나에 10,000원, 하이캠프 가면 10,000원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렇고요. 맥주가 또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5,000원, 6,000원 먹는데 여기는 한 8,000원 돈 이렇게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식사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걸으면 한 오후 한 3시에서 5시 정도 되면 항상 비가 오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정글로 되어 있고, 그게 이쪽 인도 쪽에 바다에서부터 시작된 구름이 쭉 이렇게 북쪽으로 그 해풍을 타고 오다가 이 히말라야에 딱 걸리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된다는데, 그래서 거의 매일 똑같은 그런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3, 4시 되면 이렇게 잘 막 쨍쨍하게 덥다가도 3, 4시 되면 비가 와서 이렇게 판초이를 입고 뒤에다 배낭 메고 이렇게 걷게 되고요. 하여간 그래서 로우 캠프를 지나서 이제 하이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 캠프는 제가 하나를 더 4시 건너갔나? 35분. 뭐 4시 35분에 이제 하이 캠프 요 숙소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면 이제 제가 집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집에다가 전화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안만 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여긴 높은 지역이라서 전화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은 안 좋지. 그래서 4시 30분. 여기서 3일간 묵게 되는데 집사람한테 아무 연락 3일 동안 안 하면 아마 큰일 나서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사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저쪽까지 가서 자기 전화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화는 좀 통신사가 다른 데라서 전화가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 전화 빌려가지고 국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아픈 몸을, 열나는 몸을 막 해열제하고 가져갔던 뭐 그런 감기약 이런 걸로 막 내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후가 매일 똑같다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새벽 해 뜨기 전 되면 날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전날도 계속 비가 왔고, 이 다음날 마르디 히말 뷰 포인트 가는 날도 비가 오는데 그래도 갔다 오자.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갔다 오자라고 해서 3일째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로어 뷰 포인트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편도가 한 2.2km 안 되는데 정말 욕인데 굉장히 고도가 높으니까 2시간 12분 나오고 저는 거의 한 3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왕복 한 5시간 이렇게 걸려서 갔는데, 하여간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4시 10분이고요. 4시 10분에 출발을 했네요. 마르디날 뷰포인트가 로우하고 하이가 있는데 일단 로우 가운데 몸이 안 좋아서 좀 하이까지 안 가고 로우까지만 가려고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둡고 구름 속이라서 이 머리 헤드램프를 비치는데요. 정말 요 앞에만 보이고 한 2m, 3m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멀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로찌촌의 중간쯤 있는 데였는데 새벽 4시라서 껌껌하기도 하고, 길에 로찌촌이니까 길에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하여간 어디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줍니다. 정말 저도 아직까지도 신기해하고 있는데 길이 막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두워서 막 눈으로 이렇게 뷰 포인트
뭐 이런 이정표를 보고 가고 있는데 이제 뉴 루트로 우리 댕댕이가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지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면 앞으로 가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가고 하면서 가봅시다. 마치 제 길을 안내를 해주는 듯이 길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핸드폰이 이 빛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5시 정도 되니까 세상에 이 여명의 트기 전에 동트기 전에 이 그 산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 설산이다 보니까 여기 하얗게 이렇게 빛나는데 아주 멋진 모습이고 하여간 요 강아지가 계속해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쫓아와서 요게 이제 그 카메라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제가 찍었던 그 피시테일이라는 산이고요. 요게 이제 그 사우스 안나푸르나 사우스 여기 안나푸르나 제1봉 나와 마차푸차레 차례 이제 여병이 조금씩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 너무 멋있어서 지금 지도를 예. 확인하니까 반 정도뿐이 안 왔네요. 그 뷰가 너무 좋아서 어딘가 했더니 여기가 아직 뷰 포인트가 아니고 반을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이런 모습 너무 멋있어서 이거 뷰 이렇게 나왔던 게 또 나오네. 그리고 가면 이렇게 강아지가 앞에서 계속해서 제 길을 안내를 해주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하여간 강아지 안내를 받으면서 가서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요. 그 이제 로 뷰포인트라는 곳에 갔는데 아직 그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는 여기서 한 2시간을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포기하고 여기서 차 하나 해가지고 차 먹고 여기가 이제 그 뷰포인트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쯤이 하이 캠프, 제가 있던 데가 로 캠프, 로 뷰포인트고요. 하이 뷰포인트가 여기 있고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는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목초 한계선? 하여간 요 풀이 자라는 한계선 거기까지 가면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정말 요 그 산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갔다 내려와서 말씀드렸듯이 이 감기 몸살 때문에 얼굴이 막 팅팅 붓고 여름 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체온계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만져보니까 한 43도는 돼 보이는데 뭐 열난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막 삼시세끼 이렇게 죽을 먹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음식을 좀 많이 팔아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좋은 손님으로 여기는데 워낙 숙소값이 싸니까 그리고 여기도 아침, 점심, 저녁 이틀 동안 먹을 거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루 자는데 한 6,000원인가 7,000원에 잤거든요. 근데 그냥 죽 시키기 미안해가지고 좀 고급죽, 뭐 과일죽 이렇게 시키고 과일이 그냥 생과일이 쓸어서 이렇게. 하여간 이것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남기고 그랬는데 안에 식당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목탄 난로가 있어서 여기 이제 빨래를 이렇게 이불 호청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주위에 이불하고 이렇게 간이 잠자리 깔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짐을 날려주고 가이드 해주는 포터 가이드들은 여기서 자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런 방을 따로 잡아서 자고 하여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3일, 4일, 5일째 3박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이제 6일째 이제 1차 하산을 합니다. 11km 총 내려오게 되고요. 고도가 3,500고도에서 1,600고도까지 거의 2,000m 고도를 이때 욕심내서 내려왔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 란드룩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3일 동안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여기 사장이 저한테 이 포터를 쓰시라 라고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계획은 나는 아직 젊어. 나는 무조건 내 발로 히말라야를 다 걸을 거야. 내 짐은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좀 용납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몸이 힘들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포터를 부탁해서 이분한테 짐을 좀 맡겼습니다. 포터는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일단 5일만 쓰겠다. 그래서 한 5일치 10만 원 해서 뭐 성금 5만 원 정도 내고 뭐 여기 3일 동안 묵었던 숙식비가 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입니다. 예, 내려오다 보면 하산할 때 보면 지금 이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저쪽 건너편 능선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가는 능선이고요. 사실 아까 하이 캠프에서 바로 옆쪽은 가면 있는 데가 안나푸르나 베이스입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이렇게 계곡이 심하니까 여기에 길이 없고 다시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산 건너편으로 가서 여기를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걸어서 이 길을 내려오고 있고 건너편은 여기가 이제 내일 모레 묵어야 될 숙소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이거 바로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내려와서는 침록을 거쳐서 요 강가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고라파니 푸닐이라는 제 세 번째 목적지를 이렇게 여기를 가게 되는 뭐 그런 길을 잠깐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서 중간에 이런 점심밥을 먹었고요. 뭐 하여간 보통 구름이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 밑에 구름들이 깔려 있고 제가 그 운하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구름의 강. 근데 제가 대학 때 제일 처음에 체육과 학생으로서 태백산에 가서 대천봉을 갔을 때 첫 운하를 보고 야 정말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가니까 뭐 매일같이 발밑에 운하가 깔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름이 층층이 있어서 저 밑에 한 1000m급의 구름이 있고 뭐 한 7, 8000m급의 구름이 있고 뭐 3000m 뭐 고도에 따라서 구름이 또 다 따로 몰리는 것 같고 하여간 이게 네팔인들이 먹는 달밭이라든 밥인데요. 항상 어딜 가든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알랑미로 쌀이 있고 반찬들 나물 같은 반찬들이 있고 커리가 나오고 뭐 이런 튀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졸여져 있는 게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네팔 식사고요. 여기 가서 기운을 좀 차리려고 죽을 며칠 동안 먹다가 이걸 먹었는데 한 2숟갈 먹으니까 입에 맞지도 않고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렸고 하여간 열심히 걸어서 이제 6일째 숙소 난두룩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요 손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핸드폰이 터져서 와이파이도 되고 요 꼬마애가 얼마나 이 릴스를 잘 보든지 손가락 하나로 톡톡 튕겨가면서 하여간 이 휴대폰의 문명은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하여간 여기도 란두룩도 굉장히 유명한 그 뷰포인트여서 저녁에 해질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우스 봉우리, 안나푸르나 제1봉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이었고요.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멋지게 나옵니다. 일부를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2부로 들어가서 일단 이제 하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이게 나오나요? 제 2코스 안나푸르나 코스 나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60% 끝난 것 같습니다. 9시네요. 빨리 진행해서 9시 반에는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 란두룩이라는 데까지 마르디 히말 가서 제가 염원했던 마차푸차레를 보고 내려와서 이제 란두룩에서 다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라는 곳까지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내려오면서 살짝 봤던 것처럼 워낙 계획은 요 촘농이라는 데서 쉬고 요 히말라야 호텔이라는 데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공략을 하는 3일째 가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 그 포터가 제 계획을 듣더니 여기 히말라야에서 이 안나푸르나 가는데 너무 힘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만 조금 당겨보자 라고 해서 첫날 요 촘농까지 갈 거를 어퍼시누아까지 가고 어퍼시누아 출발해서 히말라야 갔던 거를 데우랄리라는 곳까지 가고 여기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퍼시누아까지 가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우스가 안 나와서 그냥 이걸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할 때 마우스가 보였었나요? 안 보였었나요? 나왔네. 그러니까 마우스 보이십니까? 예. 요 란두르기라는 데 출발해서 요 어퍼시누아까지 가는 게 12km 정도뿐이 안 되는데 7시간 반 걸린다고 제가 이런 앱 같은 것도 다 다운을 받아서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앱입니다. 외국 앱이고 이 히말라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앱이라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지도도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간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8시쯤에 란두룩이라는 데 출발해가지고 어퍼시누아까지 이렇게 이제 2차 등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호텔에서 일어나서 보이는 뷰가 이렇고요. 정말 멋진 초록과 이 하얀 설산이 어우러지는 그런 데입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도 속이 안 좋아서 이런 스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볶음밥 이런 거 시켰더니 하여간 숙소 500루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에 여기서 잤었고요. 그리고 잘해주신 사장님이고 하여간 출발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나푸르나 제1봉이고요. 요 산에서 이제 이 산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 직진으로 쭉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가더라고요. 역시 산이 크다는 거는 산이 깊다는 거. 그래서 여기 눈앞에 보이는데 저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있는 산에 있는 저 아랫부분까지 가는데 총 3일을 걸려서 여기서 3일을 걸려서 제가 갈 계획이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이제 막 란두룩을 벗어났는데 역시 ABC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아까 마차피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는 얘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왔는데 한 10명 그룹이 와가지고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안내 표지가 있어서 따라서 갔었다는 거. 그리고 가다 보면 이런 다리도 나오게 돼서요. 이 노새 당나귀들이 여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차가 못 올라가니까요. 다 당나귀들이 이런 가게에서 쓸 짐들을 옮기고 있고 여기 불이 없으니까 다 가스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가스통을 배달을 한꺼번에 10몇 개씩 이렇게 배달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통 배달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좀 한국 사람이 워낙 여기 많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들 있고 여기가 촘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예정대로인데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데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말 이 트레킹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사가 가파른 곳을 이런 노새들이 정말 많이 짐을 싣고 가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노새들 강낭이가 많아서 그런지 뭐 말들도 많은데 말들이 많은 만큼 똥도 되게 많습니다. 얘들은 다니면서 똥을 얼마나 싸대는지 이 계단이 다 정말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이 그 말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똥 싸놓고 가면 굉장히 많은 욕을 했는데 혼자 속으로 그 사람한테는 득하지만 근데 여기 가서는 동물의 변에 대해서는 정말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좋은 그 공기를 많이 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 말똥 냄새를 굉장히 많이 맡고 버퍼시누와 곳곳에 이렇게 책임 한 마리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뭔가 여기도 굉장히 뷰가 좋아서 보고 싶어 했던 마차프 차례도 이렇게 보이고 안나푸르나 사우스도 이렇게 보이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더 가서 요 데우랄리까지 가는 코스고요. 여기는 11km 뿐이 안 되는데 7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이렇게 여기를 사실 제가 산에 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산은 안 가고 제가 요 개천변을 좀 뛰었는데요. 뛰면 한 5km 뛰는데 한 30분 좀 넘게 걸리거든요. 5km에. 그래서 10km면 한 1시간? 1시간 10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11km 산에서 뭐 얼마 되겠나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지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웅웅거리는 소리 안 들리나요? 듣기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우랄리로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는 또 비가 이틀 동안 안 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뷰를 계속해서 올려다 보면서 가는 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계곡, 폭포 이런 것들이 엄청 많고요. 이거 좀 이런 옛날식 다리들이 아주 멋스럽게 놓여 있기도 하고 여기는 굉장히 폭이 넓었는데 이게 동영상이 잘 안 구현이 돼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큰 강에 다리도 없이 그냥 돌을 이렇게 건너가기도 했고 중간에 멈춰지는 상태.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2년 전에 네팔에 영어 교육 갔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 당하셔서 뉴스에 많이 났던 저희 집사람이 죽어도 겨울에 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해서 10월에 가게 됐던 게 이런 비도 중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2020년 3년 전 1월 17일 날 이곳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시도 되어 하여간 그래서 이제 목적지인 데우랄리 도착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이 안나푸르나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요거는 길이가 6.8km 뿐이 안 되는데 시간이 9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반 정도뿐이 안 되는 거리인데 시간은 거의 한 2시간 정도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날이 좋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런 운 좋게 뷰를 보면서 각각 길을 따라서 협곡을 따라서 걷고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중간에 요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여기 마차프차레 베이스 캠프라는 곳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피시테일의 등반을 허락해서 올라갈 때는 요 베이스 캠프를 이용해서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숙박 시설이 있고 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는 숙박 시설이 한 로지가 5개 정도뿐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 한 정거장 전인 요 MBC라고 불리는 마차프차레 베이스 캠프에서 그렇게 숙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차를 한잔 했고요. 뭐 하여간 날 좋고 그러니까 지대가 3,700m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양 애들은 이렇게 윗도리 벗고 쉬고 있기도 하고 이런 요게 이제 마차프차레가 바로 여기 있고 이쪽에 ABC가 보이고 MBC가 보이고 하여간 이 양쪽의 뷰가 제일 멋있게 나오는 데가 여기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날씨가 굉장히 좋다가 요때 딱 되니까 산봉우리에만 이렇게 구름이 껴있더라고요. 그건 잘 못 보고 내려왔고요. 올라갔고 그래서 걷고 걸어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130m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기쁨의 동영상도 좀 찍었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그 이상은 이제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처음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등정했던 사람의 조각상도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긴 로지가 그 5개뿐이 없어가지고 한 로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 그 포터가 베이스 캠프에 가게 되면 방을 딴 사람이랑 쉐어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감기도 걸려 있고 몸도 안 좋고 계속 죽만 먹고 있고 이게 되게 힘든데 딴 사람이랑 같이 방 쓰기가 좀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전에 머물렀던 곳의 데우랄리의 로지 사장이 돈을 얼마까지 낼 수 있겠냐? 그러면 4,000 루피 낼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만 해서 2,000 루피 낼 테니까 좀 방 좀 하나 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여간 여기다 연락해가지고 혼자서 쓸 수 있는 방을 잡아줘가지고요. 여기서도 딴 사람들 다 헤어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방을 혼자 썼었고요. 하여간 뷰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새벽에 좀 밤 하늘에 별 떠 있을 때 모습도 보고 싶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요건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 뜰 때의 모습인데 약간 이런 설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박영석 우리 대장이 히말라야에서 부인이 되셨는데 아직 시신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3분의 시신이 그 길이는 기념비도 요 베이스 캠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수목 경계선이라는 게 딱 맞는 게 여기까지만 이제 풀들이 자라고 요 위부터는 거의 풀이 안 자라는 그냥 이런 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빙하가 있어가지고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었나 본데 요새는 빙하가 다 녹아버렸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지역이고 여기가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전문 산악인만 올라갈 수가 있고 아무튼 이제 저는 목표로 했던 이 황량한 베이스 캠프를 보고 올 수가 있었고요. 하여간 거기서 그런 멋진 캠프를 보고 이제 하산하는 날입니다. 근데 하산할 때 조금 욕심을 부려서 17km 여기까지 여기 이틀에 거쳐서 온 거를 하루에 내려가는 코스를 잡았고요. 그래서 17km를 12시간 10분 걸리는 걸로 해서 아침 거의 7시,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거 보고 한 6시쯤 밥 먹고 그냥
7시쯤 바로 출발해가지고 하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할 때 모습이고, 땡큐포 해가지고, 시어게인 팻말을 지나서 하산을 했고요. 하산할 때 보니까 이제 어저께 못 봤던 이런 멋진 이런 연못도 볼 수 있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내려오는 뭐 빙하가 녹은 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해수도 한번 하고 장난도 좀 치고 이러고 내려왔고요. 내려와서 이제 시누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서는 한국식 음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식 좀 속이 계속 안 좋고 못 먹었어가지고 무엇인 줄 알려고 그 도리탕 아니 백숙 닭곰탕을 생각하고 백숙을 시켰는데 한 마리를 하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정도 내고 반 마리를 하면 한 25,000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몸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야생 닭이라서 그런지 닭 반 마리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그릇에다 이만큼을 해줘가지고 전 뭐 요만큼만 먹겠다 그러고 요만큼 덜어내고 나머지 이제 포토 드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포토 세 분이 모여서 이렇게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백숙은 생강을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 입맛에 맞지가 않아서 하여간 단백질이 있는데도 많이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코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세 번째 코스는 시누아라는 데서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서 산을 한 2개, 3개를 가로질러서 가서 요 보라판이라는 데 갔다가 그 옆에 푸닐 전망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서 멋진 전망을 보고 이제 하산을 하는 그런 코스로 갔습니다. 처음에 뭐 이런 코스를 가서 타다판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고요. 뭐 이런 출렁다리도 나오고 곳곳에 이렇게 안내 표시가 돼 있고 가서 이제 좀 일찍 도착을 해서 해 떠 있을 때 도착을 했고요. 이분이 사장인데 로체 사장인데 한국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이 로치를 차리신 거 좀 보탰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굉장히 큰 로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음식을 좀 맛있게 해가지고 그런 샌드위치를 오랜만에 좀 식사를 했고 그 다음날은 이제 타다판이 출발해서 고레판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요. 여기 가서는 고레판이는 굉장히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제일 큰 동네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이 아까는 다 단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4층짜리 건물이 있고 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집차도 들어와서 차도 들어오게 되고요. 하여간 그래서 거기서 하루 묵고 푸닐 전망대 마지막 3차 목적지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도 4시쯤 올라가서 한 2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전망대라서 그러니까 안나푸르나를 안 가더라도 요 푸닐 전망대만 갔다가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4층짜리 그런 호텔들도 한 30개 정도 굉장히 많이 잘 발달돼 있고요. 숙박료도 여긴 되게 비쌉니다. 딴 데 아까 뭐 5,000원, 6,000원 하던 게 여기는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전망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전망대에 따로 돈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돈을 내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제 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피시테일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해가 지금 막 떠오르는 장면이고요. 아직 다 올라가지 못했고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 뜰 것 같아서 제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빨리 못 걸어서 되게 천천히 걸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살짝 있는 언덕인데도 굉장히 뷰가 정말 파노라마로 아까 제가 봤던 거는 요 사우스 안나푸르나 이쪽 오른쪽 것만 봤는데 이 왼쪽 이게 다울라길이라는 산인데
그런 산까지 다 보이도록 전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카메라 작동해서 이런 일출하는 막 이제 구름을 뚫고 나오는 요게 아까 스테일이라는 거고 안나푸르나들입니다. 그런 걸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망대인 만큼 운하가 깔려 있는 그 산 이런 건 그냥 언덕이라고 걔네들은 부르더라고요. 언덕 뒤에 있는 실제 이런 안나푸르나 제1봉, 마차프차레 제3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일출을 봤었고요. 그 보는 모습 많이 얼굴도 많이 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2,800 여기가 3,210m 푸닐 전망 여기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하산 하면서 뭐 하산하니까 등 뒤에다가 산을 놓고 밑에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게 산의 트레킹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13일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일 단 코스를 가자 그래서 제일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걸어서 워낙 목표는 요 티케퉁가라는 곳까지 가는 건데 요 중간 2,080m의 울레리라는 곳에 가서 그래도 거기까지 한 6시간 걸렸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런 집차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 아까 푸닐 전망대 사람들이 푸닐 전망만 보고 간다 그러는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 집차를 타고 와서 푸닐 전망대까지만 가서 거기서 하루 묵으면서 아까 봤던 그 뷰 파노라마를 보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이제 저녁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이런 집차들이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하여간 막 이렇게 베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오게 됐고요. 네팔 길은 포장도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고속도로도 일부만 포장이 되어 있는 정도인데 하여간 여기서 거리가 하여간 몇십 킬로뿐이 안 되는데 3시간을 이렇게 흔들리는 집차를 타고 하산을 했고요. 그래서 무사히 포카라에 도착을 해서 그 전에 묵었던 호텔에 들어와서 잘 쉬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좀 얘기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내려왔더니 이제 좀 속이 좀 풀려가지고 속이 아픈 것도 고산병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소화 못 시키고 위장병에 걸리는 거고 고산병이고 내려오니까 거짓말처럼 좋아져가지고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한식 비슷한 식사들 하면서 속을 달랬고 마사지 첫날은 가서 마사지 받고 둘째 날은 요 패러글라이딩 포카라라는 곳에 이 패러글라이딩 코스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도 저 경주에 있을 때 타보고 했었는데 여기는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분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텐덤으로 하루 포카라도 보고 하루는 이제 말 빌려서 말도 이렇게 제가 혼자 좀 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끌어주더라고요. 말도 타고 이렇게 좀 몸을 좀 풀다가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카트만두에 와서 카트만두 사원 이런 데 좀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유네스코 지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국립박물관 갔더니 국립박물관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근데 이제 전 관심 있는 게 이제 활이니까 그 유물 중에 뭐 활이 없나 제가 작년 여름에도 서유럽을 14개국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아니면 이제 박물관 다니면서 활 자료들을 사진 찍고 나중에 이렇게 좀 자료화 하려고 모집했는데 여기는 없나 했는데 동상이나 이런 거에는 없다가 딱 이 그림 그리는 방에 가니까 요게 그림책 같은데 그게 밑으로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나눠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한 4m, 5m 되게끔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림 하나가 딱 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걸 밑에서 활을 쏴서 맞추는데 활 쏘는 팀이 이렇게 양 팀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피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종교가 다른 건지 옷도 약간 다른데 하여간 같은 활 쏘기 자세로 뭐 또 우리 파랑정 분들 보면 자궁이네 음궁이네 하늘로 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물고기를 맞추는 어떤 경주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꽃 그죠? 화환 같은 것도 갖고 있다가 잘 맞추면 이렇게 상으로 화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19세기, 얼리 19세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의 모습이고 사실 이게 제가 K묵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뭐죠? 터키의 활쏘기를 투르키의 활쏘기를 소개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하늘에다가 가죽 동그란 걸 매달아 놓고 말 타고 가면서 뒤돌아서서 그걸 맞추는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네팔이나 이게 힌두교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텐데요. 힌두교에서도 이렇게 하늘에다가 표적을 달아놓고 맞추는 활쏘기를 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 현 접장님 계시니까 아마 목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단궁이고 이렇게 활을 쏘고 있는 그런 네팔리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긴 시간 5분 초과했습니다. 9시 55분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체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체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